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9월 21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의 공통 과목인 제3과목 소방관계 법규죠. 그래서 41번에 보시면은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요 숙박시설이 있는 소방대상물의 요 수용인원 산정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용인원 지금 요 숙박시설인데요. 침대가 있느냐, 침대가 없느냐. 자, 침대가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침대의 수죠. 단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계산한다는 거. 자, 침대가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얻은 수죠. 그래서 지금 침대가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1인용 침대가 20개, 2인용 침대가 10개, 종업원 수 3명이죠. 그래서 종업원 수가 3명. 그 다음에 1인용 침대가 20개죠. 그 다음에 2인용 침대가 10개예요. 10 곱하기 2인용.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하면 수용인원은 4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인원 산정 방법, 이것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엔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침대가 있느냐, 침대가 없느냐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없는 소방대상물, 요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이죠. 요거 보시면 요게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교무실, 그 다음에 실습실, 요 휴강상 교실, 요거는 바닥 면적 합계를 1.9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1.9제곱. 그 다음에 요 강당이나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일 경우에는 이건 좀 수용인원 바닥 면적을 4.6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얻은 수. 근데 그 밖에 특정 소방대상물은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얻은 수. 이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다음 42번 가죠. 자, 제조소 등의 요 위치나 구조, 설비의 요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없이 품명, 그다음에 수량, 지정 수량 배수 변경은요. 변경하기 하루 전까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나 구조, 설비 변경 없이 품명 수량, 지정 수량 배수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1일 전까지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는 거. 다음 43번 가죠. 자, 가로놓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즉 임시 저장이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이죠.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이나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날짜는 90일 이내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다는 거. 다음 44번 가죠. 자, 육류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육류위험물은 이건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요거는 과과질이에요. 과과질.
과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행정안전부 0으로 지정하는 거 있죠. 오불화, 브롬이 있죠. 오불화, 요드가 있죠. 그 다음에 3불화, 브롬.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이게 할로겐간 화합물이에요. 이게 다 할로겐족 원소죠. 할로겐족. 그래서 이 할로겐족 원소라는 것은 불소, 염소, 브롬, 요드죠. 이거 보시면 다 할로겐족 원소끼리 화합된 물질에서 이걸 우리가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류염물에 속하지 않는 거. 질산 들어가죠. 과산화수소 들어가죠. 과염소산 들어가죠. 또 요 과염소산 염류. 요건 인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자, 이 45번은 제조소 등의 요 관계인이 지켜야 할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1번. 우연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돼. 15일이 아니고 선임은 30일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우연물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하고 똑같아요. 요놈은 선임은 30일 이내. 또 선임 신고 있죠. 선임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선임 신고는 소방서에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14일 이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선임 신고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하는 거. 그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자 대행기간 있죠. 이건 30일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우연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주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 안전관리법에 보면은 지휘승계는 30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신고, 용도 폐지 신고 14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한다는 거. 우연물 안전관리자 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 우연물 안전관리자 선임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한테 신고 꼭 기억하셔야 되죠. 46번 가죠. 자, 항공기 경납고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자, 항공기,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항공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항공기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보면 항공기 들어가죠. 주차, 자동차용이죠. 세차, 폐차,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부속상, 운전학원, 주차장, 차고 및 주차 주기장, 다 이걸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47번 가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특별 조사에 관한 건데요. 조치명령을 갖다가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이 조치명령이라는 것은 특별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폐쇄도 할 수 있고요. 정지도 할 수 있고 또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조치명령이에요. 이 조치명령은 소방청장도 할 수 있고요. 본부장도 할 수 있고 서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해당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는데, 여러분 징역이 1년 이하면 벌금일 경우는 여긴 1,000만 원이에요. 3년이면 3천만 원 벌금으로 하면, 5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씩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조치명령 위반, 그다음에 관리업 등록 않고 영업한 사람, 형식 승인 위반, 제품 검사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받은 자. 이것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48번 가죠.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자, 근생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이 넘으면 그거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죠. 자, 교육 연구시설은 500제곱이 아니고 100제곱 이상인 합숙소는 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해야 되죠. 자, 세 번째, 여기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이건 6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요 300제곱미터 이걸 빼야 돼요. 또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요거는 6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가장 옳은 답이 되죠. 다음 49번 가죠. 자, 소방본부장 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에 있는 관계인에 대해서 훈련하고 요 교육을 연 몇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가? 연 1회 이상이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죠. 자, 화재 경계지구에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특별조사죠. 교육하고 조사는 본부장 서장이 할 수가 있고, 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 훈련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훈련하고 교육을 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 꼭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닌 거 찾아내라는 말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50번이 바로 나오네요.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 시장지역 들어가죠.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이게 없는 지역이죠, 이게.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공장, 창고, 밀집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이런 데 보면 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다음에 51번 가죠. 자, 종합정밀점검 1단위가 점검할 수 있는 면적. 자, 이거 자체 점검이죠. 자체 점검. 자, 자체 점검은요, 종합 정밀 점검하고 요 작동 기능 점검 둘로 나누는데요. 종합은 1단위. 자, 1단위라는 것은요, 관리사 있죠? 관리사 1명, 보조인력,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나 인정자격 요거 2명 해서 3명이 1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1단위가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종합은 10,000제곱, 작동은 12,000제곱까지 하루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정밀점검이, 그러니까 1단위가 할 수 있는 점검 면적은 10,000제곱 이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규모 점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관리사가 참여 안 해도 돼요. 소방설비 기사도 되고 산업기사도 되고 인정자격도 되고 1인 점검 대상이에요. 소규모 점검은 3,500제곱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2번 가죠.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 세 개로 구성된 게 소방대의 그 구성원이죠. 그래서 1번에 소방공무원 들어가죠. 2번에 의용소방대원 들어가죠.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소방대, 이건 없죠. 3번이 답이죠. 4번 의무소방원, 소방대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의 정,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구조 및 물건, 그리고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지역으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 다음에 53번 가죠. 자, 한국소방안전원, 옛날에는 우리가 소방안전협회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한국소방안전원이 돼가지고 여기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1번에 소방용 기기구 형식 승인, 이건 누가 해요? 이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형식 승인 이런 거는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해요. 1번이 바로 답이죠. 자,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대국민 홍보, 그래서 각종 간행물 발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원의 그 업무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54번 가죠. 자,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인데 소화 활동장비하고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소방자동차 해당이 되죠. 헬리콥터하고 소방정 해당이 되죠. 자, 3번에 여기 소화 용수설비하고 피난 구조설비, 이건 소방시설이죠. 자, 방화복 등 소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 이건 국고보조 대상 맞는 얘기죠. 그래서 국고보조 대상을 보면은 소화 활동 장비하고 설비, 소방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설비하고 전산설비, 방화복, 소방관서용 청사 및 건축이 해당이 되죠. 다음 55번 가죠. 자, 55번은 소방안전관리자하고 소방안전관리 보조대에 대한 실무교육 대상하고 교육 일정, 이거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 이게 소방안전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원 원장은 소방청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안전원장이라는 것은 한국 소방안전원 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실무 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56번 가죠. 자, 소방특별 조사 대상하고 거리가 먼 것 찾아내라는 거죠. 단, 요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승낙을 득한 경우죠. 자,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두 번째는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다음에 3번이 이게 틀린 거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 대상물의 정기 점검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을 경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래서 이 특별조사 할 수 있는 경우 6가지인데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57번 가죠. 자, 방염 등과 관련돼서 이 방염 성능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방염 성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방염 성능 검사는 누가 해요? 예,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방염 성능 검사. 방염 처리업의 등록은 시도지사한테 한다는 거.
자, 58번 가죠. 자, 상주공사감리. 우리 공사감리는 상주하고 일반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상주공사감리는요, 건축물이 올라갈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소방기술 인력이 아예 그 아침에 출근했다가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근무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도 다 퇴근하죠. 그럼 같이 또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요, 일단 연면적이 요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요 아파트 있죠. 자, 아파트는 16층 이상 플러스 500세대 이상. 일반은 상주공사감리 대상 이외를 다 우리가 일반 감리. 일반 감리는 현장을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간다든가 이렇게 여러 개의 현장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죠. 저 상주공사감리 대상은 요 상주공사감리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요 자탐하고 옥내옥에 소화 용수 설비만 설치되는 것은 제외. 아파트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상주공사감리 나머지는 다 일반공사감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지하층을 포함 아니에요. 지하층을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다음에 59번 가죠. 자, 화재 원인 조사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화재 조사는 크게 화재 원인 조사하고 화재 피해 조사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화재 원인 조사는 발화 원인, 발견 통보 및 소화 상황,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소방 시설 등 조사죠. 그래서 원인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거 인명 피해 조사, 요건 화재 피해 조사죠. 자, 화재 피해 조사는 인명 피해 조사하고 재산 피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는 거. 다음에 60번 가죠. 자,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의 법령상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가 조치명령이라고 했죠. 해서 여러분이 그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소방청장도 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도 할 수 있고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 조치 명령이죠. 자, 조치 명령에 의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자, 손실 보상은 누가 해줘요? 이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 보상 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예, 손실 보상 합의서 이런 건 없죠. 1번이 바로 답이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그다음에 관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바로 제출하는 그 서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방관계 법규는 소방원론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문제하고 해설을 같이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